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학과는요,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퍼즐 조각처럼 퍼져 있는 학과라고 하는데요. 또한 안 쓰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과라고 합니다. 어떤 학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응용통계학과입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정동환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 정동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EBS에서 학습 및 진로 상담을 하고 있고 학종고백,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백서라는 저작을 해서 학생들의 특기에 맞는 알맞은 코칭을 하고 있는 진로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먼저 응용통계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학과인가요? 예, 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정보가 굉장히 많죠. 네.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통계학의 중요성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요. 수학적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현상, 그리고 사회현상, 그리고 경제현상, 그리고 각 특정 지역에마다 혹은 특정 집단에 맞는 네. 어떤 필요한 정보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가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대학마다 통계학과도 있고 응용통계학과도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 응용통계학과와 통계학과 차이들은 아시죠? 응용이 있냐 없냐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 살펴봤는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학부 과정에서 다뤄야 되는 핵심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적 분야의 산술 수리 부분에서의 어떤 순수 학문, 예. 그 통계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것들이 컸고,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문제 해결,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통계학을 활용하는 예.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전국에 이 응용통계학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통계학과는 또 얼마나 있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는데 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가 교육과정이 비슷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기 별로 때문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전국에 대부분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다양한 학과들이 있네요. 네. 선생님,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대학마다 이 응용통계학과가 속한 계열이 다르다는 건데요.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상경 계열에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자연공학 계열에 포함되어 있어서 문이과 학생들이 지원할 때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데요. 왜 이렇게 계열이 다른 건가요? 그렇죠. 한 곳에 이과면 이과, 네, 문과면 문과. 문과. 딱 깔끔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복잡해져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런가 살펴보면 네. 각 학교마다의 개설된 학과의 취지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시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특히 우리가 60년대에 계량 통계라고 해서 이코노메트릭스라는 과목이 신설이 되면서 네. 통계학이라고 하는 신설된 학문이 들어선 거예요. 60년대. 그래서 우리 학교 중에서 조금 빠른 시일에 통계학과가 설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경 계열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대부분의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 계열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문과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교차 지원을 열어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과생도 지원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과생이 문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학생들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통계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는 있지만 딱 들었을 때, 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통계가 많이 쓰이는지 하나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바깥에 외출 갈 때 주로 어떤 정보를 확인하십니까? 맛집. 맛집 네. 중요합니다. 네. 맛집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오늘의 날씨도 아, 중요하죠. 네. 날씨 같은 경우에는 자연 현상에 대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오늘은 고기압이다, 날이 좋겠다, 저기압이다, 비가 오겠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쓰고 있고요. 네. 금방 말씀하셨는데 먹는 거 중요합니다. 주로 어떻게 먹거리를 검색을 하시나요? 뭐 무슨 동 맛집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네. 그 맛집이 한 명이 추천하는 게 아니겠죠. 네. 여러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후기가 붙고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서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통계가 먹거리에도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치러진 선거 같은 경우에도 선거 전에 투표, 표본조사, 그리고 선거 후에 출구조사를 하죠. 예. 이러한 통계값이 우리가 민주주의의 리더를 뽑는데도 굉장히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네, 정말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응용통계학과 학생들은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응용통계학과 수업 현장. 탐색적 자료 분석 수업이 한창인데요. 탐색적 자료 분석은 쉽게 말해 데이터를 그림이나 도표로 시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활용해 작업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 통계학의 꽃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데이터를 정말 분석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를 종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약간 학부 수준의 최종적인 단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재미있는 것 같아요. 통계는 사회 전반에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히 응용통계학과는 통계학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다 보니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사례들을 연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끼리 함께 분석하고 부딪혀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설문지도 직접 만들어서 학교 안에서 돌려보고 이제 그 설문지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팀들과 토론도 해보고 또 이게 좀 오류가 많이 나면 다시 설문지 작성해서 다시 나가서 해보고 이러면서 아, 실전은 이런 거구나. 앞으로 내가 리서치에 관련된 일을 한다면 이런 걸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많이 배우게 된 수업이어서 그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이곳은 얼핏 보면 또 다른 강의가 진행 중인 것 같지만 실은 응용통계학과 동아리 R 프로그램 수업 현장인데요. 학문 특성상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응용통계학과 학생들은 어려운 통계 프로그램에 익숙해지기 위해 서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는데요. 이런 에러문은 저희가 이거 R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외국에서들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지금 한글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글 지원을 확실하게 못 해주기 때문에 이런 에러문이 뜨는 건데 이게 어려운 것도 있고 처음에 이게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코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여러 번 입력을 해봐야 조금 더 익숙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봤던 걸 토대로 좀 여러 문제를 해봐야 좀 더 익숙해지고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귀 분석, 상관관계 등 용어도 어렵고 쉽게 이해하기 힘든 통계학. 방대한 데이터 사이에서 어떤 규칙을 찾는 과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매력도 크다고 하는데요.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정보가 세상에는 존재하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수치를 모아서 해석하고 저희가 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하고 더 이제 그거를 결과를 해석해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통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은 수업과 스터디로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 학술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실전에 나가기 전 필요한 능력들을 차근차근 키워가고 있습니다. 굳이 뭐 영화에 비교를 하자면 통계학은 주인공은 아닙니다. 조연이죠. 통계학이란 자체가 서포팅 학문이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고 남을 도와줬는데도 칭찬을 못 받는 게 힘들어하면 굉장히 공부하기가 힘든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칭찬을 안 받아도 내가 이 일이 좋아서 뚝심을 갖고 한다라는 정신이 있으면 통계학이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유의미한 지식을 다루는 응용 통계. 그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진정한 통계의 힘이 아닐까요? 네, 응용통계학과 학생들을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재학생 한 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당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김진형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응용통계학과 당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 3학년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형 군 어떻게 해서 응용통계학과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저는 처음 통계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통계학 학문 자체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 실생활 곳곳에 실생활과 유리되지 않고 항상 도처에 존재하는 통계학이 정말 실용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매력을 갖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에는 대학 홈페이지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간의 상담을 통해서 그 통계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리적 방법론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통계학이 과연 적성에 맞을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네. 통계학을 배우고 싶은 열정과 열심히 하는 마음만 있으면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응용통계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학문 중에 왜 실생활과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통계학은 많이 적용되는 실용 학문이다. 그 점에 매력을 느꼈군요. 이 응용통계학과에 입학하게 되면은 어떤 수업을 배우게 되는지 학생들이 무척 궁금해하는데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우선적으로 통계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뭐 통계학 그리고 확률론과 같은 이론 수업을 통해서 기초 통계 지식을 정립하게 되고요. 네. 이후 뭐 세스, SPSS, 통계 프로그래밍, 통계 데이터베이스 같은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에 대해 배웁니다. 네. 그리고 정립된 기초 통계 지식과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뭐 대용량 데이터에서 규칙과 패턴을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공정 설계 및 제품 설계 과정에서 각 요인들 간의 인과성을 파악해서 불확실성, 뭐 미비성을 제거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실험 계획법 등의 심화 교육이 진행됩니다. 네, 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인데요. 굉장합니다. 네, 선생님 일반적으로 이 전국의 응용통계학과는 어떤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나요? 일반 그 통계학과의 커리큘럼과 좀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반 통계학과와 응용통계학과의 차이는 사실 앞에도 설명했지만 크게는 없는데 네. 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보면 네 네. 가지예요. 네. 첫 번째가 수집,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표현하는 네.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네.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통계학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수집하는 것들, 그래서 표본론 그리고 예. 여론조사론 같은 걸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네. 그리고 3학년이 되고 또 올라가게 되면 그 통계된 수집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네. 그리고 프로그래밍 같은 수업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렇게 처리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죠. 분석을 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 시계 분석, 이제 그런 건 분석에 이제 대한 4학년 때. 그 배우고 4학년 때 배우고 다시 이제 중요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탐색적 자료 분석 예.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형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 숫자를 많이 쓰는 학문이다 보니까 좀 수학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수학 못해도 잘 따라갈 수 있나요? 아무래도 통계학 자체가 네. 숫자를 다루는 학문이고 네. 뭐 통계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을 정도로 수리적 역량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수학과 통계학은 엄연히 다른 학문입니다. 네. 그 고등학교 때 배운 뭐 통계와 그리고 미분 적분학만 제대로 착실히 배우고 온다면 통계학과에 와도 된다고 생각하고
통계학과를 배우고 싶은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도 열정만 있다면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학생도 얘기했지만 이 수학과 통계학에서 쓰이는 그런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보통 이제 통계학 하면 수학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네. 근데 수학과 통계학은 다릅니다. 통계학에서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확률을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미분 적분학을 사용합니다. 네. 즉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두 가지가 같지는 않다. 또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많은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공부량이 많지 않을까? 어떤가요, 진영군? 많이 배우나요? 공부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데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면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공부량이 많은데요. 하지만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유용한 결과를 찾아내는 경험을 하면은 아무래도 욕심이 더 생기고 더 열정이 생겨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통계학의 매력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자료로부터 뭐 유의미한 그런 어떤 그 정보를 얻어낸 사례 하나 들어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맥주와 기저귀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맥주와 기저귀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요. 저희가 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맥주의 판매량이 그 기저귀 판매량과 동일하게 증가? 판매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그 아버지들이 심부름을 하러 오잖아요. 근데 기저귀를 사면서 꼭 맥주를 산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한 마트에서 맥주와 기저귀를 같이 판매대에 놓고 판매해본 결과 실제 네. 판매량이 올라가는 그런 어머. 결과를 경험했거든요. 와. 그게 통계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그렇네요. 심부름 시키면 그거 하나만 사오진 않더라고요. 양손 가득히 가지고 지금. 네, 재밌습니다. 진영군이 응용통계학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초 통계학을 배우는 통계학 1, 2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통계학 자체가 뭐 프로그램을 배우더라도 이 기초 통계학 지식이 정립되지 못하면 뭐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서 다음 수업을 위해서는 꼭 기초 통계학 1, 2를 가장 열심히 수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통계학이라는 게 여러 변수가 있지만 그것을 다 꼼꼼히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꼼꼼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이 진영군과 함께 지금 응용통계학과의 수업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통계의 힘이라고 할까요? 통계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계의 매력은 폭인 것 같습니다. 폭. 끝없는 폭인 것 같습니다.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없다. 없다. 아. 예를 들면 일상생활부터 전문적인 부분,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문과에도 이과에도 있었죠. 그래서 인문 계열에서도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공과 계열에서도 사용되어집니다. 저도 대학교 석사 논문 쓸 때 통계학과 학생 없었으면 논문 못 썼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응용통계학과에서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컴퓨터 실력도 많이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손으로 계산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이 많지만 컴퓨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통계 프로그램을 능수능란하게 정확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해서 꼭 컴퓨터 실력이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해하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선생님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 응용통계학과 그리고 통계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편인가요? 수학을 많이 쓰다 보니까 수학 교과의 마지막에 보면 통계 확률이 나오죠. 자, 그 부분을 보통 학생들이 덮어버립니다. 2월 달에 배우죠. 그렇죠. 6월 달에 우리 때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지금은 확률과 통계라고 또 책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확률 통계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따로 개발돼서 나온 거죠. 저희 때만 해도 뒤쪽에 있다 보니까 다 덮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덮지 않고 공부하고 재밌네? 확률을 더 배우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확률 통계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재미를 갖고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네. 학생들이 적합한 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저희가 수학을 기초로 했지 수학과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라고 사회 문제에 관심 갖는, 자연 현상에 관심 갖는 학생들에게도 적합한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영군, 이 응용통계학과에는 어떤 학생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그에 맞는 분석 방법을 가지고 검증하려다 보면
수많은 실패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론이 안 나오죠. 데이터를 돌려도. 버려야 돼. 그 아, 자료 버릴 순 버려야 돼. 없어. 버리지 말고 네. 그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이 응용통계학과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응용통계학과 졸업생이 현장에서 영상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데이터 마이닝의 한 맥락인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이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어떠한 숫자 형태가 아니라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텍스트 형태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인데요. 언론 댓글이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여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취업에 꼭 필요한 활동이 있다면 저는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학과 공부입니다. 아무래도 어디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던 간에 자신만의 이론적인 지식이 확립이 되어야만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과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대외 활동입니다. 제 경우 보아즈라는 빅데이터 연합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많은 통계적인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토대로 취업에 유리하게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졸업생의 영상 잘 봤습니다. 선생님, 이 응용통계학과를 나오면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하게 되나요? 이게 워낙 통계가 적용되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네네.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장점이 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아주 많은 분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이나 특히 경제학 쪽에 관심이 많으면 이제 사회 경제 분야에서 특히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 일생하고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융감독원, 네. 그리고 국가기업부터 시작해서 요새 굉장히 매스컴에 많이 오르죠. 어떤 여론조사하는 리서치 기관, 리서치, 네, 리서치 네, 기관. 네. 그리고 아까 페이스북이나 그 알파고, 딥러닝 갈 수 있습니다. 영어 조금 하시면 갈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너무 굉장해요. 그래서 하나씩 비율을 들기도 어렵고 아주 많은 분야에 통계가 다 쓰인다.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진영군이 화면으로 선배님 모습 봤는데요. 이 진영군도 이제 슬슬 이제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저도 군대에 전역하고 3학년이 되기까지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했는데요. 네. 저는 소셜 커머스와 관련한 온라인 유통 통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 어떠한 이유로 사람들이 구매를 결정하게 되고 어디서 구매하게 되고 어떤 A라는 요인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연구해서 사람들이 유익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요. 현재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대학생활의 경험들을 즐기면서 그 차근차근하게 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관심이 있는 소셜커머스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그러한 방식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어떠한 유익함을 제공하는지 매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적 지식에 기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전공과 더불어서 따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다양한 공모전에 참가해서 프로그래밍 실습을 능력을 많이 키우고 다양한 분석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새 뭐 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많이 사잖아요. 거의 온라인이죠. 네. 와,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잘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너무 기특합니다. 네. 선생님, 이 응용통계학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라서 다 연결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전망도 밝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저희가 미래 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죠. 네. 이렇게 될 것이다. UN 보고서,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와 CEO가 자기의 기업과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 예측과 어떤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에서 쓰는 분야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근데 너무 크게 또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아까 우리 나갈 때 날씨 예보 그리고 맛있는 거 맛집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맛없으면 맛없잖아요. 네. 맛있는 거 중요하고 네. 그리고 여가 정보 본인에 필요한 어떤 수분이 필요하다. 어떤 수분이 나에게 맞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피부 톤에 대해서 갑자기 수분. 건조하네요 여기가. 네. 건조해서 개인에게 알맞은 운동 같은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국가와 나라의 운명 그리고 국가와 나라의 운명. 크게 네. 작게 생각하면 나의 어떤 재미와 의미까지 해서 폭넓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쓰이기 때문에 아주 밝다, 아주 좋다, 네. 좋은 과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진영 군이 응용통계학과에 막연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인생은 대수롭지 않은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높고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요. 응용통계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작은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통계 관련 책을 읽는다거나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열려있는 특강들을 수강하면서 즐기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인생은 대수롭지 않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멋있다. 써먹어야겠네요, 이거. 적어놔야 네. 되겠다. 좋다. 선생님도 이 응용통계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멋지게. 멋있게 해야 되겠다. 이쪽 분야에 말해서 데이터와 숫자는 하나의 생명과 같습니다. 보시죠. 생명과 괜찮나요?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데이터와 숫자가 나에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 일반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그 하나의 통역가 어떤 생명 사회 현상과의 그 통역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미를 가진 학생들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겁 없이 어떤 현상인지 알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그런 학생들이 저희 대한민국 세상을 더 밝게 하고 더 재밌게 크게 작게는 우리 삶에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응용통계학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각종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아직은 거칠고 투박한 원석과 같은 데이터를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내는 그런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이 응용통계학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동환 선생님 그리고 김진영 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